전편에 이어서 로마 관광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민박집에 도착을 했습니다. 도착해서 짐을 풀고 그 민박집 아주머니로부터 로마의 바티칸까지 어떻게 가는지 내용을 알고 밤 10시경 출발을 했습니다. 밖에는 비가 내리고 컴컴했지만 그곳에서 관광 가이드를 하신 아저씨의 도움으로 바티칸 근처까지 무사히 갈 수가 있었습니다. 도로의 표지판이 그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모두 그 시내로 진입하는 것을 표시하고, 그 녹색은 그 외곽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바티칸 베드로 광장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들이 교통이 엄청 심했습니다. 그래서 가족들을 태우고 도저히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가족들한테 일단 베드로 광장에서 만나자 라고 한 뒤에 가족들을 다 내리고 저는 베드로 광장 주위에 주차할 공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. 들어가는 입구만 확인하고 그 근처에 10분 내지 15분간 돌다가 겨우 한 곳을 발견해서 주차를 했고, 주차를 하고 일단 그 만나기로 한 장소도 없었고 아무런 연락도 되지 않고, 그때 당시에 제가 핸드폰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. 그래서 일단 우산을 쓰고 비를 쓰고 있는 베드로 광장에서 정처 없이 막 돌아다녔죠. 그래서 주차를 하고 돌아갔는데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기적처럼 가족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.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그 미사 참배국 때문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. 겨우 헤매다가 저를 찾고 있는 그 셋째를 만나서 겨우 가족들과 합류할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 생각해도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었는지 참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자정미사에 참석을 하고 굉장히 좋았지만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습니다. 그리고 미사 시간이 오래 걸려서 새벽 1시간 넘어서 겨우 민박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. 그 민박집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미 파리라든가 스위스 그 인터라켄의 융프라우 올라갈 때는 미리 민박할 수 있는 곳을 사전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태리에 민박집 하면 그 장소가 나옵니다. 그래서 전화로 예약을 하고 미리 예약을 할 수가 있었죠.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돌아다니려면 김밥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밥을 하고 밥에 그 보온밥통에 밥을 해서 집어넣고, 그다음에 김과 각종 그 김 속에 넣을 그 자료들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가고 있고, 김밥을 준비한 후 로마 시내 관광을 시작했습니다. 그날은 그 전철이 쉬는 날이라 할 수 없이 제가 차를 직접 운전해서 관광을 하기로 했습니다. 로마 시내 지리는 잘 모르지만 그 지도를 보고 로마의 포폴로 광장 근처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그 스페인 광장, 트레비 분수, 베네치아 광장, 콜로세움 경기장, 포포 로마노 등 많은 곳을 구경했습니다.
로마 시내 관광은 모두 걸어서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고 관광지를 찾아 헤매는다고 상당히 시간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 날은 그 아침 9시경 그 바티칸 방을 관광을 했습니다. 바티칸에 들어가는데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은 정말 장관이 있었습니다.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. 특히 가톨릭 신자로서 로마 교황청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을 가볼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. 그리고 오후 2시경 구경을 마치고 성 베드로 사원을 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짐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 한참 동안 기다리고 베드로 사도가 묻혀 있는 웅장한 베드로 사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저녁에는 캄캄해서, 그러니까 오후 4시가 되면 캄캄합니다. 영국이나 로마 같은 경우는 오후 4시 정도가 되면 거의 미도가 높여 굉장히 캄캄하고,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 4시 정도 캄캄하니까 비 내리는 것을 헤매다가 리퍼블릭 광장, 테르미역을 구경한 후 민박집으로 돌아갔죠. 결국은 이태리 구경을 하기 위해서 겨울방학 준비를 했고, 가는데 3일, 거기서 관광하는데 3일, 돌아오는데 3일. 그래서 결국 그 자동차를 타고 여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.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나게 되면 상당히 지치고, 그래서 일단 돌아오기로 했죠. 돌아오는 것도 만만치 않죠. 특히 그 여름에 관광을 할 때는 고속도로가 정체가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. 돌아올 때 깜짝 놀랐던 것은 같은 장소로 이렇게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몽골란 산의 밑에 있는 터널을 뚫어서 갈 때 프랑스 측의 통행료를 지불하고, 이태리에서 그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태리에서 통행료를 지불합니다. 그런데 그냥 12km가 되는 터널만 구경하게 않게 할 것 같아서 밤에, 그래서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서 다른 길을 찾아서 산을 통해서 터널이 있는 다른 길을 향해서 정처 없이 지나왔습니다. 그 당시에 이제 결국은 현금이 있어야 주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유를 하고 현금을 다 내고 지불하고 출발을 했습니다. 근데 중간에 터널이 공사가 되고 지나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결국은 몽골랑 산의 산길을 돌아서 산길을 운행을 해야 됐습니다. 그래서 밤새 뒤에는 가족들은 전부 다 밤 12시가 넘은 상태라 전부 다 자고 있고, 저는 졸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몽골랑의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구경할 수 없고 컴컴한 길을 비가 오는 측에서 걸어서 밤새 운전을 했습니다. 밤새 운전을 산꼭대기까지 가고 새벽 정도에 이제 다시 그 길을 내려와서 보니까 마을이 있었어요. 동이 트고 새벽 늦게 돌아왔는데, 나중에 와서 그 몽골란 산 밑에 내려와서 그쪽으로 다시 합류를 했더니 처음에 고속도로 가서 터널을 지났던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. 근데 결국은 밤새 고생을 하면서 돌아와서 한 6시간, 7시간 운행해서 도착했던 곳이 한 12km 정도면 터널로 하면 한 1시간 30분 내에 갈 수 있는 곳이죠. 그런 곳을 결국 6시간을 구경해서 돌아올 수가 있었죠. 그때 이미 관광으로 피곤하고
힘들었기 때문에 방학 기간이 다 채워지지 않았다면 10일 정도 해서 다시 프랑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죠. 그래서 그거는 가족들과 거의 한 2주 이상, 10일 이상 관광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로마 관광, 이태리 관광을 하는데 거의 한 열흘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됐습니다. 다음에는 다른 유럽 지역 여행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